이것은 한 남자의 자기 구원 이야기입니다. 빌리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단장. 40이 넘은 나이에 중년의 위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결혼은 실패해 전처는 부자와 재혼했고 팀 성적은 해마다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처참한 인생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FA 이적 시즌에 시작됩니다. 올해 겨우 좋은 성적을 냈더니 팀의 핵심 올스타 3명이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새 시즌은 코앞인데 이를 어쩌다 빌리는 구단주 사무실로 쳐들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면 좋은 선수가 필요하고 좋은 선수엔 그만한 돈이 따라옵니다. 경차 예산으로 스포츠카를 사오길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구단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빌리, 예산은 이게 전부야. 알아서 잘해봐. 당신을 믿으니까. 빈 수레로 풀코스를 달리라는 소리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빌리는 참모진에게 물었습니다. 쓸만한 선수를 찾을 수 있겠어? 빌리 팀을 보면 40 남짓한 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죄다 노인네들, 보청기를 끼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인네들은 수십 년 경험을 바탕으로 금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빌리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빌리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거래안을 들고 다른 구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대 단장과 탐색전을 벌이며 팽팽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빌리가 막 상대를 설득할 찰나 통통한 청년 하나가 나섰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단장이 거래를 엎었습니다. 화가 난 빌리는 그 청년의 사무실로 찾아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청년은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수식으로 이론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단장은 선수를 사는 게 아니라 승리를 사야 한다고요. 몸값은 낮지만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 셋을 한 팀에 붙여놓으면 올스타 한 명과 맞먹는 전력이 됩니다. 단장이 진짜 사야 할 건 올스타가 아니라 출루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피터의 이론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클랜드로 돌아오자마자 전화 한 통으로 그를 바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선수는 못 데려왔지만 단장 보좌관은 얻었습니다. 피터는 그렇게 짐을 싸 오클랜드로 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피터는 빌리에게 숙제를 내밀었습니다. 잔뜩 조사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 제야의 고수들 중에 반드시 오클랜드에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리는 피터를 믿었지만 두 사람의 제안은 참모진에게 만장일치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외모가 이상해, 사생활이 엉망이야, 타격 자세가 너무 괴상해. 노인네들은 수학 이론 따위는 눈곱만큼도 믿지 않았습니다. 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저는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겁니다. 빌리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스카우터를 데리고 해터버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해터버그, 팔은 다쳐서 던질 순 없지만 우린 자네가 크게 활약할 수 있다고 봐. 우리 팀 주전으로 어때? 해터버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빌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게 계약서야. 얼른 가서 기념 파티라도 하라고. 빌리는 틈틈이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도 전처 집을 찾았습니다. 전처는 부자와 재혼의 바다가 보이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오클랜드 성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딸을 위해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리는 딸 케이시를 데리고 기타 가게에 들렀습니다. 케이시가 빌리를 위해 멋진 곡을 연주해줬습니다. 빌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 가진 건 없어도 품은 뜻은 넘치는 법. 빌리,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름기 흐르는 중년처럼 보이지만 젊은 시절 빌리는 재능 넘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고교 졸업 전 구단으로부터 거액의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학과 돈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야구에 단련 없이 바로 프로에 뛰어든 탓에 금세 빛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한편 수석 스카우터가 찾아왔습니다. 피터 같은 애송이를 그렇게 믿으면 우리 같은 베테랑은 어디에 서라는 거요? 당신은 이미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잖서. 또 틀리면 딸아이 미래를 망치는 거요. 빌리는 수석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맨날 말만 하는 밥통들 전부 나가요. 빌리는 피터와 함께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구력의 버레드퍼드, 전성기 지난 저스티스, 그리고 잠재주 해터버그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 훈련을 지켜본 아트 감독은 이 오합지졸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빌리, 당신이 데려온 선수들은 죄다 쓸모가 없어. 타방이 반대 일색인 가운데 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팀 성적에 변화가 생길까요? 인사만 나눈 빌리는 구장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는 경기는 반드시 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항상 아무도 없는 곳에서 라디오 중계로 들었습니다. 새 시즌 첫 경기 오클랜드는 참패했습니다. 아트 감독은 해터버그를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리가 아트 감독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아트는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내 원칙이 있어. 못 쓰는 선수는 못 쓰는 거야. 그게 다야. 두 사람은 험악하게 헤어졌습니다. 사방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클랜드는 최하위로 추락했고 모든 언론의 화살이 빌리를 향했습니다. 빌리는 피터를 데리고 구단주 집을 찾아가 해명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설득한 끝에 구단주는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자 딸 케이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잘리는 거 아니죠? 빌리는 애써 웃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케이씨. 아빠는 아무 일 없어. 케이씨의 말이 빌리의 속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판사판으로 판을 뒤엎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전화를 몇 통 돌리더니 아트 감독이 믿었던 선수들을 죄다 팔아버렸습니다. 피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빌리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물어봐야 할 건 이거야. 넌 이 이론을 진심으로 믿어. 빌리는 기세를 몰아 아트 감독 사무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마지막 남은 선수까지 팔아버렸습니다. 빌리와 피터는 매일 선수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몇 회엔 치고 몇 회엔 지키는 전술을 짰습니다. 또한 빌리는 전성기가 지난 저스티스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설득 끝에 저스티스는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커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쓸 선수가 없어진 아트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이 오합지졸들을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클랜드가 7연승을 거뒀습니다. 빌리와 피터는 기세를 타며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메워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잠재주를 사들이고 팀의 짐덩이를 내보냈습니다. 오클랜드의 연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 세계가 이 기적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몇 연승까지 가능할까? 13연승 언론이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6연승 아트 감독도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17연승 25년 만에 최장 연승 기록. 18연승 팬들은 이미 미쳐버렸습니다. 19연승 아메리칸 리그 타이 기록. 순풍을 타면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팀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오클랜드가 20연승에 도전하는 날 빌리는 여전히 평소처럼 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팀의 기운을 망칠까봐 서였습니다. 하지만 케이씨의 계속된 설득에 빌리는 자신에게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핸들을 꺾어 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필 빌리가 나타나자마자 선수가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역시 징크스가 진짜네. 빌리는 긴장한 채 돌아서려 했습니다. 빌리의 징크스가 진짜였는지도 모릅니다. 크게 앞서 있던 팀이 계속 따라잡히더니 점수가 2대 0으로 벌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상대가 또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빌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옛날 야구를 포기하던 그날처럼. 그래도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11대 0인. 아트 감독은 관중석의 아우성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고개를 돌려 해터버그에게 그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해터버그, 지금이 내 순간이야. 해터버그도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딱, 잠깐 다시 집중합니다. 해터버그는 온 정신을 모았습니다. 상대만 바라봤습니다. 점수도, 돈도, 명예도 전부 잊었습니다. 홈런. 해터버그가 팀을 구했습니다. 역사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20연승. 오클랜드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빌리는 차분하게 피터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우리가 결국 우승 반지를 못 가져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과연 오클랜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플레이오프가 찾아왔습니다. 오클랜드 대 미네소타 트윈스. 모두의 기대 속에서 오클랜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 후 해설위원이 쏘아붙였습니다. 도루가 있어야 하고 번트가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숫자 노름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게임의 규칙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빌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이적 제의 하나를 받았습니다. 1,100만 달러. 보스턴 레드삭스가 전례 없는 역대급 계약을 내밀었습니다. 레드삭스와 오클랜드는 프리미어리그와 동네 축구팀만큼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계약, 최고의 무대, 자신을 알아보는 구단주까지. 빌리는 오클랜드를 떠날까요? 오클랜드 라커룸으로 돌아온 피터가 수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몸값 높은 단장이 될 거예요. 빌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잖아. 피터는 빌리를 자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틀어줬습니다. 덩치 큰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본인은 몰랐습니다. 주위에서 웃으며 알려줄 때까지요. 빌리, 당신이 해온 일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가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빌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피터, 정말 잘했어. 나중에 또 봐. 세상만 사는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이 영화가 말하려는 건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감행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잘릴까 두려워 선수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던 빌리가 결국 팀을 위해 스스로를 바꿨습니다. 부식 스카우터의 말을 믿고 어린 나이에 프로에 뛰어들었고 그들의 권유로 단장 자리까지 맡았습니다. 평생 그 노인네들의 말을 들어온 빌리가 40이 넘어서야 25살 청년을 믿기로 했습니다. 케이씨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빌리는 계약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생의 의미는 어쩌면 케이씨가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길을 잃은 작은 아이처럼 두렵지만 꼭 참으며 버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용기란 손을 놓아버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